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키우는 40대 엄마예요. 세상 둘도 없는 살거한 모녀로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서로 아끼고 애틋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제 딸을 위해 누구보다 합심해야 할 남편이겠지만 사실 아이 아빠에게는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다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일찍이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남이녀 중 막내로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는 시누이 되는 사람이었죠. 사실 남편 집안이랄 게 남들 보기에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한 재산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고요. 결혼할 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결혼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에 홀로 남겨지고 남편은 저와 신접살림을 차려 독립해 나오게 된 것이었죠. 당시에 시누이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혼자 살고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으로 인해 혼자 된 제 어머니와 합가를 하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숨기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솔직히 시누이가 쓸쓸해하는 시모 챙기지 않는 모습 보고 남편이 섭섭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그런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시누이 때문이 컸습니다. 처음에 홀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 식구들이나 제 지인은 시어머니 쪽으로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인사드린 시어머니는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킬 만한 분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제 눈치를 보시거나 편치 않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다 불편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이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니 타고난 성격 자체가 남 듣기 싫은 소리 할 만한 성격 가지신 분이 아니기도 했고요. 왠지 모르게 항상 주눅 들어있는 듯한 분위기에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싫다니까! 그래도 밖에 저렇게 쌀쌀한데. 안 입는다고. 내 취향 뻔히 알면서 어디서 또 이렇게 싸구려를 돈 주고 사와서는. 딸내미 생각해서 사온 외투를 소중히 품고도 짜증만 내는 시누이 앞에서 말 한마디 똑바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눈빛이 뾰족하고 성격이 만만치 않겠다 싶었던 시누이였지만 결혼하고 나서 대놓고 저렇게 자기를 챙겨주지 못해 안달인 자기 모친에게 못된 소리를 내뱉는 시누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희 친정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자식들에게 다정하신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에게 버릇없이 구는 일에서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셨어요. 더더욱 놀라웠던 것은 제 누나가 제 엄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도 옆에서 그거 저랑 같이 똑똑히 지켜본 남편이 딱히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형님이 어머님한테 좀 심하셨던 거 아니야? 어머님은 다 형님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누나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어련히 잘 알아서 안 할까 봐. 자꾸 그렇게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구니까 누나가 저러는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제 모친이 아닌 누나 편을 드는 남편이었어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저랑 좋은 곳에 데이트 가면 맛있었던 음식 포장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길래 나름대로 제 모친한테는 효심이 깊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집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대놓고 제 누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이라고 제 모친에게 그리 살갑지 않은 건 별반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하는 태도가 꼭 시어머니가 자식들 크는 동안 대단한 잘못이라도 해서 시누이가 저렇게 제 모친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도 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제가 알기로 이 집안이 그렇게 풍족한 집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들 장성시켜 공부시켜서 나름대로 출가도 다 시켰고 그만하면 부모로서 딱히 크게 못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싶었지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시가 모임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시누이 눈치를 보고 시누이는 다른 보는 사람들까지 불편할 정도로 제 모친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여러 번 보다 보니 그 꼴을 보고 있는 제 마음도 편치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누나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칭찬이 자자했던 수재였어. 친척 어른들도 우리 효진이는 커서 큰일 할 거라고 항상 다들 그러셨고.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자식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도 집안에서 밀어줄 뒷받침이 되어야지. 한마디로 더 크게 될 수 있었던 사람, 그만큼 밀어주지 못한 부모들이었으니 이제 와서 자식에게 원망 들어도 제 모친이 크게 할 말이 없는 입장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의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도 시누이의 못돼 먹은 성격이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어요. 시누이 머리가 비상한 편이고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시누이 제외하고는 시가에서 시부모님 포함해 그렇게 공부머리가 좋거나 머리가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에서 혼자 톡 튀어나온 모처럼 튀는 존재가 시누였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학교에서도 항상 전교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머리가 좋아 근방에 시누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누나가 워낙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공부를 잘하니까 나 입학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이랑 애들이 먼저 다가와서 네가 효진이 동생이구나 하면서 먼저 아른 체하고 그랬어. 사실 집안 형제 중에 한 명만 유난히 뛰어나고 어딘가에 두각을 나타내면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은 기가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하지만 시누이와 남편 사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시누이였기에 다른 사람 대할 때도 항상 거만한 태도에 말에 가시가 돋친 시누이였지만 적어도 남편에게 제 모친에게 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함부로 굴지는 않기도 했고요. 남편이야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시누이 말이라면 무슨 소리를 내도 그렇지 하면서 무슨 절대적인 진리라도 되는 양 떠받드는 남편이었습니다. 누나도 참 딱하지. 좀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하고 싶은 공부도 더 하고 유학도 가서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지질이 돈도 없는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누나도 얼마나 가슴이 한이 많겠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자기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자기 식구들 무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시누이였어요. 시어머니보다 그 정도가 덜해서 그렇지 남편이라고 딱히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먼저 제 누나를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남편이라니. 시누이가 이 집안에서 평생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짐작하기 무리가 가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똑똑하게 타고났을지 몰라도 제 주변 환경에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시누이였으니 저 보기에 한참 떨어지는 것 같은 시부모가 원망스럽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대단한 집안에 돈 펑펑 쓰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 만족스러운 삶 사는 사람들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저 이 정도로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크고 작은 불만들 없는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꼭 완벽한 존재인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그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같은 사람일 뿐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 타고난 환경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괴로워지는 건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죠. 하지만 뭔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신우이는 저런 식으로 제 가정 환경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탓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제 부모한테 하는 것보다는 남편에게는 조금 유한 편이었고 그걸 남편은 능력 없어서 잘난 자식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주는 부모보다 동생인 자기를 가족으로서 더 인정하고 챙겨준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제 누나는 내세울 만한 거 하나 없는 자기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부심 가지고 집안 자랑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으니 저렇게 제 누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겠죠.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제 누나 말은 철석같이 의심도 않고 잘 믿으면서 다른 사람 하는 말은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다른 사람의 말이 누나의 의견과 다른 것이라면 증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게 바로 아내인 저였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콧대 세우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신우이는 제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뉴스며 신문이며 가장 많이 챙겨보아 잘난 척할 만한 화제가 제일 많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정보 몇 개 가지고 자기가 전공하지도 않은 분야에서 마치 그쪽 일이 빠삭하다는 듯 먹이며 이야기하는 태도는 그다지 보기 좋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은 위생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치 않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신우이가 우리나라만 지나치게 위생 기준을 높게 잡아서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으니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느니 그런 소리를 떠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아니 형님, 그건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한참을 잘난 척하는 말을 듣다가 한마디 하자마자 신우이보다 남편이 먼저 저를 휙 째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긴 무슨, 누나가 어련히 잘 알고 한 소리 아닐까 봐.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래도 신혼 초까지는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대놓고 저 무시하는 티 못 내던 사람이 자기 누나만 앞에 있으면 하는 행동이 제 누나와 별반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얼굴에 피가 확 몰렸어요. 아직 말 제대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 끊어먹었다고 절 보는 두 눈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가득한 신우이나 무례하기 짝이 없는 제 자식들 태도를 막아서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시어머니나 이 집은 버릇이 잘못 들어도 단단히 버릇이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더 말 잇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그날 한 소리 하려고 한 데는 이유가 없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친정에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위생용품 관련 사업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손이 친정오빠도 대학에서 화학 전공을 해서 위생 관련 전자기기 제품을 개발하는 작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족들과는 성향이 좀 다른 편이라서 인문계에 진학해서 당시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가족 사이가 돈독하기도 하고 저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가 저희 친정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업 전반에 대한 대화에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쪽 업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들을 꽤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위생 기준치가 높은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정보로 헐뜯고 있는 시누이를 보자니 평소엔 잘 참아왔는데도 그날따라 듣기가 거북했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당연히 남편과는 좋은 소리 오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시누이 말이 죄다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제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마누라 그렇게 무시하는 티를 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하는 소리가 기가 찼어요. 상식적으로 명문대 나온 우리 누나 하는 소리가 더 옳겠지. 당신 말이 맞겠어? 형님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내가 명색이 위생용품 개발하는 회사 집안 딸인데. 회사는 무슨 어디 구멍가게만 한 걸.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출처도 모를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 하도 잘난 척 나불나불 대는 꼴 더는 못 봐주겠어서 한 소리 한 걸 가지고? 야! 너 지금 우리 누나 무시해? 내 친정 무시한 건 네가 먼저였어. 말은 바로 해야지. 네 누나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고 네 누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는 말이냐?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너 자존심도 없어? 한마디로 그동안 제 안에서 시집 오고 나서 겪었던 일들 켜켜이 쌓인 것들이 그 일 내내 폭발하고 만 거죠. 뭘 잘했다고 저한테 눈 부라리며 씩씩거리는 남편 놈도 한심하게 짝이 없었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허락 받겠다고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어머님 아버님 해가며 살살거리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랍니까? 그러는 자기 집안에 볼 거 뭐 있다고. 제 누나 학교 좀 좋은 데 나왔으면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대학 좀 좋은 데 나오면 뭐 합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학비 마련한다고 뼈가 빠졌을 제 부모에게 더 좋은 거 못 해줬다면서 나이 40 먹어서까지 제 부모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평생 자기 잘 되려고 희생한 제 무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성일 것 같으면 좋은 대학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제 누나한테서 딱한 제 모친 지키기는커녕 제 누이 앞잡이라도 된 듯 설치고 다니는 남편은 또 어떻고요? 남편 하는 행동은 결혼한 이후로 내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도 기가 좀 얇은 사람이라는 성격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가끔 보면 못된 시누이보다 옆에서 알랑대는 남편 보기가 더 고깝게 느껴질 때도 많았으니까요. 남편 말대로 시누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제라도 되는 것 같으면 상황이 조금 덜 따라줬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성공하지 못했겠습니까? 회사 얼마 다니지도 못하고 자기 사업하겠다고 설치고는 있어도 딱히 거둔 것도 없어 아직 제 엄마 등골이나 빼면서. 집안에서 그 정도 도와줬으면 저는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줬다고 봐요. 그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도 환경 탓만 하지 않고 제 노력으로 제 능력 더 잘 펼치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안에서 잘난 취급 받는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 시누이 역량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러고 보면 타고난 성격 못 떼먹은 건 시누이나 남편이나 별반 다를 것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태어난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들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이 구는 게 어디 일반적인 일이겠어요? 제 욕심 많은 누나 챙기느라 크면서 별 콩고물도 안 떨어졌던 남편임에도 잘난 제 누나 옆에 착 붙어 제 부모 우습게 여기는 남편도 이미 싹이 그른 거였겠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챙겨준 거 없어도 남동생이라는 놈이 당연하다는 듯 제 편 들고 싸고 도는데 은근히 깔보고 무시당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시집 오기 전에 이 집 구석 돌아가는 꼴을 미처 눈치채지 못해 이 속 시끄러운 일을 겪고 사는지 그것만 가슴치며 후회할 일이었죠.
신우이 저 가뜩이나 괴팍한 성격은 이혼 이후 더 심해진 거였어요. 신우이의 좋은 상대였던 사람은 신우이와 같은 대학 나온 동기였는데 집안도 좀 사는 모양이었고 시부모 학벌도 꽤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 친정과는 교양 수준부터 다른 시댁 보면서 신우이가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원래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한 편이 아니었던 신우이가 못난 마음에 뾰족한 말들 하기 시작하니 아쉬울 거 없는 전 남편 입장에서는 그거 일일이 다 받아주지 않고 내내 싸움만 하다가 결국 갈라선 모양이었어요. 그쪽 집안에서야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변호사도 좋은 변호사 썼을 테니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해서 뭐 남는 것도 없이 거의 빈손으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해준 거 없다고 무시하는 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식구들은 항상 제 눈치 보면서 잘난 제 비위 맞춰줬으니 시댁에서 내쳐지다시피 하면서 이혼당한 게 자존심에 꽤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고스란히 또 제 모친에게 향했겠죠. 신우이 이혼당하고 홀로 되고 나서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신우이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를 보니 왜 못난 자식 둔 부모들을 보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혀를 차는지 저절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당해 혼자 살게 된 딸 처지를 다 제 탓이라고 여기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 시모를 쏙쏙 잘도 빼먹는 신우이였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시아버지 몫까지 포함해 노후자금 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연금이 나오고 있었고 빠듯하기는 하지만 그거 절약해서 아껴 쓰시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하시던 시어머니였어요. 딸이나 아들이나 제 엄마 알기를 동네 북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제가 가끔 몰래 용돈 챙겨드리고는 했지만 저도 사는 게 코가 석자라 그리 큰 보탬은 되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쓰기에도 부족했을 돈 아끼고 아껴서 신우이 좋아하는 전복이며 모으며 해다 바치는 거 볼 때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어머님 보신이나 하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자기 더 못해줬다며 제 인생 안 풀리는 모든 원망의 화살을 자기 모친한테 돌리면서도 모친이 땀 뻘뻘 흘려 담가준 전복장은 맛있게도 처먹는 신우이 보면서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쩜 자식이라는 게 저렇게 지 실속만 차리고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을 수가 있을까. 초장에 자식들 버르장머리를 잘못 잡은 시부모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결과를 톡톡히 감내하고 있는 시어머니 보자면 참 안쓰러웠어요. 이렇게 신경 써봤자 내 속만 뒤집히지. 신우이하고 최대한 말 섞는 일 없이 보내야겠다. 저도 그쪽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사부인도 참 딱하시다. 그렇게 얌전하고 성품도 괜찮은 양반이. 안 됐어도 뭐 어떻게 이제 와서 평생 그렇게 산 양반이 개가천선 할 리도 없고. 나였으면 내 엄마 그따위로 대하는 것들 아주 버르장머리를 진작 고쳐놨을 텐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 자식에게 홀대받는 시어머니 얘기에 자기가 더 흥분해 씩씩대는 친정오빠였어요. 자기 말 맞다나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저보다도 엄마에게 더 살갑게 자라는 오빠였어요. 그나저나 엄마, 건강검진 결과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그 즈음 자주 피곤하다는 소리를 하시는 엄마한테 오빠와 둘이 성화해서 건강검진을 보내드렸어요. 이제 엄마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검사 결과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정아, 어쩌냐? 어머니 아무래도 수술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안색이 자꾸 노래지는 것이 영 불안했는데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할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우리 엄마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사셨는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일단은 수술이 급하니까. 그런데 어쩌지?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가 못해서 급하게 막아놓느라고 당장 융통할 돈이 여의치가 않는데. 낯빛이 시커멓게 죽어서 제 앞에서 면목 없어 하는 오빠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친정아버지 닮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한 오빠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닥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오빠가 힘들어해서 함께 술 한잔 기울인 적이 있어서 저도 대강 돌아가는 상황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빠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이 막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잠도 줄이는 판에 엄마까지 갑작스럽게 저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힘이 들까. 당연히 자식인 제가 그 짐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으로 충당을 한다 치더라도 수술 비용이 상당했어요. 당시에 남편과의 사이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일이 아니고서야 친정 문제로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진 않았지만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친정회사 상황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오빠 말 들어보니까 몇 달만 있으면 대금 들어올 것 있고 어음도 풀린다고 해서 금방 돌려줄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채워놓을 테니까 엄마 수술비 몇 달만 도와줄 수 있을까? 다는 아니고 내가 모아둔 돈에서 모자란 거 조금만 보태주면 돼. 그걸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함부로 써? 어렵게 부탁하는 말에 대뜸 돌아온 것은 남편의 매몰찬 고함이었습니다. 엄마 수술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몇 달 빌려달라는 말에 선뜻 그러겠다는 소리가 안 나온 것만 해도 서운할 판에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 엄마 수술비에 보태겠다는 말에 먼저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당시에 저희 부부 둘 다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 대출금이나 함께 쓰는 생활비 외에는 수입을 각자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하고는 한 푼도 상관없는 제 돈 저희 친정엄마 수술비에 보태겠다는 말에 저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 수술해야 해서 필요하다는데 내가 당신 발벗고 나서줄 거라고까지는 기대 안 했어도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정없이 굴 수가 있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니네 친정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며 몇 달만 쓰고 돌려준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남편 음씨가 돌아가는 꼴 때문에 감정 상한 게 있었다 한들 그래도 저 인간이 내 남편인데 내 부모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고작 수술비 몇 달 빌려달라는 소리에 저리 빚쟁이처럼 구는 태도에 오만정이 다 털리고 분노에 치가 떨렸어요. 애초에 회사는 무슨 뭔 구멍가게만도 못한 걸 가지고 사업이랍시고 행세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아니 그 집 아들은 뭐라고 우리한테까지 손을 빌리려고? 됐다. 집어치워.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다. 너 삶에서 너는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 없을 것 같아? 너 그때 가서 나한테 도와달라느니 아쉬운 소리 할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방문을 쾅 닫고 그 인간이랑 한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못나게 눈물이 울컥 올라와서 너무 서러웠어요. 남도 저러지는 않겠어요. 제가 수술비를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비는 부분이 있어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말 꺼낸 거였는데 저렇게 내 친정 무시하며 남보다도 못한 소리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어요? 오빠 미안해. 지금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가 최대한 마련해본다고 해보기는 했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빠가 미안하지. 안 그래도 오빠 친구 중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빌린 돈 좀 있어서 이거면 충분할 거야. 울지 마, 혜정아. 결국 못난 모습을 보이고만 저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친정오빠였어요. 속으로 이를 뿌득뿌득 갈았습니다. 내 언젠가는 니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고야 말리라. 사실상 원만한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날을 기점으로 제게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친정 오빠도 평소 인망이 좋았던 덕에 여기저기서 도움받을 곳들이 적지 않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조금 숨통이 트이자 안 좋았던 회사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는 진작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받게 된 수술이라서 친정 식구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수술 후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그건 역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 모두 집안의 폭풍처럼 들이닥친 고난에 서로 똘똘 뭉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남편에게는 여전히 남은 앙금이 있었습니다. 이쪽 일을 가까스로 정리하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시가에서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의 췌장암 발병 소식이었습니다. 시누이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었으나 제 모친의 암 발병도 저 못되어 먹은 인간들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평생 제 엄마 원망만 하며 무시하던 시누이는 시모 암 간병이라고 해줄 생각이 없었고 회사 일 핑계대는 남편이라고 다를 바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연금 가지고 간병이만 달랑 붙여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건 역시 시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나왔으니 제 엄마 암 걸렸다고 해서 자식 새끼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죠. 저도 회사 생활하느라 또 회복 중인 저희 친정엄마 병원 들여다보느라 바빴음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종종 병원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저보다도 자식 새끼라는 것들이 더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 주변 환자들 혀차는 소리가 제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못된 성정에 자식 버릇 일찍 고치지 못한 대가로는 말년에 너무 비참한 투병을 하게 된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참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채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우시는 병색이 완연한 시어머니를 보니 저 인간들과 더는 엮여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췌장암 발병을 알게 되신 지 2달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병 걸린 제 엄마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들 꼴을 생각하면 더 오래 고통 겪지 않고 투병 생활을 끝마칠 수 있으셨다는 게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장례식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제가 빈소 지키는 내내 시누이와 남편은 벌써 제 엄마 재산 정리한다고 정신이 팔려 빈소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저것이 어릴 적에도 눈이 뾰족한 것이 못됐기도 어지간히 못됐더니 제 엄마 마지막 하는 길까지 저렇게 외롭게 만드는구먼. 자식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잘난 자식 다 소용없다. 착한 자식이 제일이지. 남매의 어릴 적부터 지켜봐 오신 친척 어른들까지 하나같이 헐뜯는 걸 보면서도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장례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 웬 못 보던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 이게 뭐야? 아이, 왜요?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만져? 당신 이게 뭐야? 당신이 이런 목돈을 어디에 쓴다고 대출을 3억이나 신청해?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 어미 빈소에서도
제 누나랑 둘이서만 살던 집을 어떻게 하니 쏙닥거릴 때도 거기 끼고 싶지조차 않아 못 본 척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누나가 이번에 제대로 대박날 사업 아이템 잡고 창업하는데 내가 가장 큰 투자자야. 당장 융통할 자금이 없는데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어쩌겠어? 너 진짜 미쳤니? 어떻게 투자 소리를 그렇게 쉽게 나와? 집에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결국은 다 빚인데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너한테 대출 받아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내가 대출 받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사업하는데 돈 3억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야. 만날 구멍가게 나는 너네 집에서야 크게 느껴지겠지만. 멍청한 소리 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내 친정 깔보는 소리에 저도 그만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싸늘해진 제 표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잘난 척 나불대는 남편 놈이었어요. 이래서 사람이 담이 커야 큰일을 도모하는 거야. 평소 같으면 칼 같은 누나가 나까지 끼워주지도 않았을 텐데 누나도 엄마 그렇게 가시고 이제 피부치라고 나뿐이니 내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잔소리하지 마. 누나가 어련히 나 챙겨주려고 끼워준 건데 내가 누나 아니면 언제 이런 큰 돈 만져보겠어? 돈은 이렇게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곳에 쓰는 거지. 당장 얼마 전 내 엄마 수술비 좀 보태달라는 말에 눈가를 뒤집던 놈이 3억 해오라는 제 누나 말에는 납작 엎드리는 꼴이 역겨웠어요. 너도 참 한결같다. 그래. 지발자 지가 망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네가 과연 그 3억 원금이나 찾을 수 있을까? 저게 진짜! 발끈하는 남편 놈 더 쳐다보지도 않고 방을 나왔어요. 어리석이 짝이 없는 놈. 등골 빠져가며 저 뒷바라지한 제 부모에게도 고마운 줄 모르고 제 인생 안 풀리는 원망 죄에다 쏟아붓던 신우이였습니다. 만만하게 호구 노릇하던 제 동생이라고 챙길 인정머리가 있는 인간입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더는 제할 바 아니죠? 그 후로 며칠 남편은 대출 받으려고 이 은행 저 은행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정신이 없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준비할 게 많아 바빠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 저랑 공동명의를 묶여 제 허가 없이 대출로 걸지 못할 테니 볼 것도 없이 제 월급 담보 잡아 땡길 수 있는 최대치로 땡긴 게 3억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오랜만에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은 벌써 제 누나한테 돈 싹 해다 바쳤으니 전화로 지 누나랑 아주 싱글벙글 살판이 났습니다. 누나 확인했지? 우리 이제 진짜 인생 꽃길 펼쳐질 일만 남았다. 나 누나만 믿어. 알지? 남편 그런 뒤통수를 바라보는 제 눈이 차게 식었어요. 저런 모자란 반편이를 뭐가 좋다고 애까지 낳고 살았을까? 애정이라고는 한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사건은 터졌습니다. 인감 어디 있어?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다 물리면. 아침에 제 누나 보신이라도 좀 시켜야겠다며 주접떨며 신나게 나갔던 꼴과는 달리 어디서 뒤통수라도 세게 휘갈겨 맞은 듯 정신 빠진 꼬락서니가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방이며 모으며 휘젓고 뒤집던 놈은 급기야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어떡해. 어떻게 누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오열하는 꼴을 보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나 제 인생 역전시켜줄 은인이라며 돈 3억 대출받아 갖다 바치면서 절절매던 그놈의 누나라는 인간은 제 동생이 인생을 걸고 바다까지 끌어모아 해다 준 돈 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야반도주에서 튀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쥐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집 피부치를 등쳐먹을 수가 있냐고. 이 나쁜 년. 도둑년. 발악을 하고 소리를 쳐봤자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이 되나요? 그 꼴을 보면서도 남일보도 싸늘하게 팔짱 끼고 한심하게 쳐다보는 제 앞으로 놈이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우리? 웬 우리? 네 등에 발 떨어졌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는데. 눈깔에 눈물을 주렁주렁 달고 정신을 못 차리는 놈에게 한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며 작성한 서류를 곱게 건네주었습니다. 심호상 치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준비한 이혼 서류였어요. 너 어떻게 지금 내 꼴을 보고도 이혼 소리가 나와. 네 남편이 이제 길바닥에 나한테 씹겠으니까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버려? 난 못해. 절대 이혼 안 해. 이 멍청한 놈아. 이혼 서류가 어디 지금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뿅 나오는 줄 알아? 네 놈이 내 친정 깔보고 무시하면서 내 엄마 수술비 나 몰라라 했을 때부터 네 놈은 내 가족도 뭣도 아니었어. 일은 지가 쳐놓고 너나 싹 수 없는 네 누나라는 인간이나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빌붙을 생각을 해? 이 뻔뻔한 놈아? 여보,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당신까지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지 마누라 알기를 동네 똥개보다 우습게 알던 놈이 이럴 때는 네 사정 봐주라고? 너 내 엄마 수술비 못 준다며 발광할 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 놈이라고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날 안 올 줄 아냐고. 웃기지 마. 내가 미쳤다고 너같이 사람 새끼도 못 되는 놈 같이 살아줄 것 같아? 그렇게 누나 해가며 마누라 알기 우습게 알더니 신세 참 재미있게 됐네. 온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가득한 낯짝으로 또다시 억울해 죽겠다는 듯 오열하는 놈이었어요. 그런 놈에게 마지막까지 뼈가 시릴 독서를 쏟은 저였습니다. 이 등신아, 너만 몰랐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지밖에 모르는 고 이기적인 게 너 좋으라고 그 큰 돈 해다 바치라고 했겠어? 너만 몰랐어, 너만. 사실 신우이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건 진작 알게 된 저였어요. 시간을 돌려 친정엄마 수술 때문에 애를 먹고 있을 때 친정오빠로부터 귀뜸을 들었거든요. 당시에 회사 자금 융통과 어머니 수술비 부탁을 하려고 사업 인맥 있던 지인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니던 오빠였어요. 그렇게 자금도 마련했지만 뜻밖의 소식도 얻어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 네 신우이 좀 잠잠하냐? 왜? 그게 요새 네 신우이가 좀 질 안 좋은 인간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사업한답시고 돈 문제 일으켜서 평판이 안 좋은 인간들인데 혹시나 공사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이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 가진 건 10원짜리 하나 안 내놓을 인간이 무슨. 그렇게 지 손에는 조금도 보기 싫으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 아래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지 남동생을 벗겨먹기로 한 겁니다. 저 인간이 조금이라도 양심이란 게 있는 인간이었다면, 그리고 그 동생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파국이 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결국 본인이 한 선택인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니겠어요? 놈에게 전하기 전 이미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에 소송은 시작되었고, 놈은 남도 아닌 제 친누나한테 제 재산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이혼 법정에까지 쫓아다닌다고 겨를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에 우리 딸 붙잡고 늘어지지 못하게 속도전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천운이었어요. 여보, 이러지 마. 이제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딸뿐인데. 지 누나한테 다 뺏기고 개털돼서야 마누라랑 자식 새끼 찾는 놈 무슨 필요가 있다고? 믿을 거라곤 이제 저밖에 없어 개처럼 매달리는 꼴이 성가셨어요. 더군다나 친정에서 사업적으로 힘든 고비 넘기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제 살 길은 이제 정말 저 하나뿐이라 생각해 눈이 돌았는지
기어이 저희 친정까지 기어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고생은 아니었는지 동남아 쪽에서 저희 친정회사로 수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품은 탄탄하게 잘 만들었어도 부모님도 오빠도 홍보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간 빛을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한국 관광 왔다가 저희 부모님 회사 제품을 접한 유명인 덕에 그 나라 방송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미미한 회사가 생각지도 못한 수출 판로를 잡은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 한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지나가는 행운은 그저 유행일 뿐이죠. 갑작스런 물량 공세에 공장에 추가 주문을 넣고도 일손이 빠듯해 퇴근 후 저까지 부족한 손을 보태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잠도 줄여가며 바쁜데도 친정 식구들 표정이 그렇게 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퇴근하고 일을 거들러와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도 식구들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까지 힘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친정 식구끼리 으쌰으쌰 하고 있는 회사에 염치도 없이 그놈이 지는 이혼 못한다고 심지어는 이제 일 좀 잘 풀리기 시작한 저희 친정에 도와달라며 나타난 겁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진짜 사위 죽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차셔도 장인어른 장모님 손녀 아빠인데 손녀를 생각해서라도. 사는 내내 내 딸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어딜 감히 우리 귀한 손녀를 인질 삼아? 너 같은 놈한테는 내 딸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우리 혜정이가 용서한데도 나는 절대로 니놈 용서 못한다. 이놈이 안 그래도 내가 니놈 벼르고 있었다. 내 어머니 아프다고 할 때는 수술비도 아깝다고 남보다도 못한 행실하던 놈이 거짓골 대서 누구 고생시키려고 내 동생한테 매달려? 이 개만도 못한 놈, 내가 니놈 때려 죽이고야 말 테다. 아이고 형님, 아우! 결국 눈 뒤집힌 저희 춘종 오빠한테 이리저리 멱살 잡히고 아스팔트 바닥에 패대기 쳐 곤죽이 되고서야 기겁을 해서 내뺀 놈이었어요. 그 뒤로 끝까지 욕을 퍼붓는 친정 오빠였습니다. 너! 한 번만 더 혜정이 앞에 나타나서 줄쭉거리면 그때는 진짜 내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아! 한다면 한다는 저희 오빠한테 아주 제대로 겁을 집어먹었는지 그 후로는 따로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이 확정된 법원 앞에서 놈을 마주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살이 싹 내리고 아주 사람 꼴이 아니게 된 걸 보면서도 그저 속이 후련했어요. 더러운 인연 이제야 끊어지네. 그렇게 제 가정 등한시하고 제 누나한테 설설기더니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니? 뭐 돈은 벌 수 있는 데다 쓰는 거라고?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러게 우리 친정인들 때 네 누나한테 갖다 바친 돈 일부라도 선심 썼으면 몇 배는 그냥 불렸을 돈. 지 핏줄도 등쳐먹는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한테 다 뜯기고 아주 팔자 좋구나. 제기 불능할 정도로 주저앉은 제 신세에 결국 법원 앞에서 다시 눈물을 터뜨리는 놈을 뒤로 하고 이토록 시원하게 이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후련하게 돌아선 저였습니다. 엄마 수술비 일 이후로 저나 제 친정 무시하는 막말 쏟는 거 항상 켜놓은 녹음기에 착실히 다 녹음되어 있었고 그게 아니라도 파산할 처지에 이혼 소송에 신경 쓸 여력도 없어 제가 원하는 웬만한 조건은 갖출 수 있었어요. 남편 쪽 유책이 인정되어 공동명의였던 집도 제 명의로 완전히 돌렸고 자녀 양육할 만한 경제력을 인정받지 못해 아이도 제가 데려왔고요. 앞으로 평생을 저 등쳐먹고 튄 누나한테 갖다 바친 대출금 갚느라 개처럼 일만 하면 살아야 할 테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혼하고 몇 년 후에 결과적으로 그 신우이라는 게 결국 잡히기는 했어요. 그 몇 년 새에 티끌만큼 남았던 인간성마저 갖다 버렸는지 이제는 완연한 사기꾼 꼴을 하고 잡혀들어온 신우이에게 이를 가는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죠. 그중에는 이제 그녀의 유일한 혈육 전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남매 둘이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느니, 너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느니 서로 머리째까지 휘어잡고 난동을 부려 전 남편까지 며칠 유체장 신세를 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그 인간 평생 발목을 잡을 대출금 3억은 진작 다 해먹고 한 푼도 남지 않아 잡아봤자 되돌려 받은 거라고는 먼지 한 털 없었답니다. 신우이는 여러 사기 혐의로 결국 징역까지 살게 되었고요. 오냐오냐 키운 되바라진 인간의 말로가 결국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범죄와 패륜의 밑바닥 인생을 살든 말든 이제는 다 남일이 되었어요. 춘정회사 규모는 옛날보다 많이 커져 이를 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필요로 했고 다니던 회사 정리하고 춘정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 비해 일이 많아 바쁘긴 해도 내 가족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 그런지 남의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일할 맛이 나요. 일찍 철이 난 딸아이도 힘든 엄마를 항상 위해줘서 요즘에는 좀 천천히 자랐으면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딸 잘 키우며 열심히 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